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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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기라고 하면 모두들 땅을 구입한 후에 뚝딱뚝딱 집을 지어 올리는 시공 과정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오늘은 집을 짓고 입주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7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원주택은 춥다, 난방비 폭탄 터진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건축주들 집을 짓다가 시공 과정에서 뜯어 고치는 거,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건축주가 그렇게 마음을 쉽게 바꾸고 휘둘리지 않으려면 빅픽처를 먼저 그려야 돼요. 내가 집을 지을 때 이 다음 공정이 뭔지, 이 다음에 내가 준비할 게 뭔지를 알고 있다면은 일을 시키는 분들한테 이거 준비해 주세요, 미리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큰 과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땅 얘기하고 있죠. 땅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가장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내가 지은 집을 옮길 수는 있어요.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집을. 근데 땅은 한번 구입하면요, 못 옮겨요. 사람들이 좋은 땅은 귀신같이 알아서 빨리 팔리고요, 안 좋은 땅은 10년 동안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땅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이전에 저희가 땅을 구입했었던 이야기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 이 위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위에. 거기에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요, 땅 구입할 때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맞아요. 비싼 땅 혹은 예산이 적은데 나한테 맞지 않는 땅을 선택하게 되면요, 진짜 전원생활하고 다른 그런 삶을 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땅 구입에 큰 자금을 들이는 것은 좀 피해야겠네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땅을 사람들이 보러 갔었을 때 몇 번째 봤던 땅을 가장 많이 구입할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은 보통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냥 전원 나왔을 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냥 구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냥 좀 이제 시끄러워 상관없다, 사람들이 많은 게 좋다, 라면은 뭐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가도 되고, 그쵸. 아니면 읍내나 시내랑 가까운 곳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럼 비싼 거 아닌가? 아닙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내게 맞는 땅은 어딘가에는 있다. 그렇죠. 저번에 저희가 땅을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싸지만 새로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유망한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설계입니다. 설계가 또 매우 중요하죠. 네, 저희가 아직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자, 간략하게 빅픽처 단계에서는 설계를 어떻게 떠올려야 될까요? 일단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건축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살 건지는 건축사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직접. 스케치를 수백 개, 그런 경험이 있는 건축사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해가지고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창작물을. 맞아요. 건축사가 건축주를 한 번 만나서, 그리고 한 번에 도면이 나오고 시공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건축사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뭘 위해서, 이건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아니, 듣기만 하면 정말 퍼펙트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냥 오케이 사인 내리면 안 됩니다.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일단 건축사는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고,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의 그거를 모르는데 뭘 위해서라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축사를.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실력만큼 중요한 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겠네요. 빅픽처 단계에서는 내가 집을 뭐 이렇게 지어야지, 뭐 그냥 아기자기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땅을 구입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거. 핵심, 집을 지을 때 설계 단계에서는 좋은 건축사를 찾는 것. 그렇죠, 말이 통하는 건축사를 찾는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허가입니다. 허가가 또 놓치기 쉬운데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부분 허가를 시공사 혹은 건축사 그리고 측량회사 맡겨놓고서 그냥 건축주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저희가 맡기는 대가로 그들이 돈을 받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대행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집은 벌써 뚝딱뚝딱 올라오고 있는데 허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불법입니다. 일단 일은 진행되고 서류가 나중에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미 다 처리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축법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다 잘 지켜지고 있지만, 전원주택을 짓는 그런 공간이 넓은 곳,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이 넓은 땅이 있는 곳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3년, 5년째 준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안 날까요? 뭔가 문제가 있나? 허가가 안 들어간 거예요. 허가도 안 들어간 거야? 집을 지을 수 없었던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이제 뭐 별의별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준공이 안 나면 좋은 점은 있어요. 세금이 안 나나? 네,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근데 되게 이게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경험한 당사자는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집 짓다 10년 낸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일을 만나면. 네, 아무리 급하더라도 직접 시청과 군청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일이 제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빅피처 단계에서는 그게 포인트군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공입니다. 드디어 시공이군요. 우리나라에서 건축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이 시공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축물이 멋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거 누가 지었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나오고요. 해외에서는 건축사가 나옵니다. 설계한 사람의 그거를 시공사는 실현했을 뿐인 건데, 그치? 네, 시공 단계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아,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고 있는가를 그럼 체크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건축주들이 도면을 다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반드시 감리를 세워야 됩니다. 집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건축주들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설계도면 들고 뭐 이제 구경하고 하는데 눈뜬 장님일 수도 있어요. 보고 있으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네,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사진도 몇 장 찍고 그냥 갑니다. 근데 엄청난 문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당시에 몰라요. 그렇겠죠. 자, 건축주들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스톱! 더 이상 시공 진행하지 마세요. 저희도 집을 지으면서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었냐면요. 단열 처리할 때. 스톱! 그러고 와서 저희가 단열을 계속 다시. 직접 채우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나중에 단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직접 막 채우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막 하면서 같이. 그렇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도면을 볼 줄 모른다면 감리를 세워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스톱! 스톱!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것만 잘하면 절대 10년 늙을 일 없습니다. 그렇죠. 덮기 전에 문제는 처리해야겠죠. 네. 다섯 번째, 조경입니다. 전원주택에선 조경이 또 중요해요. 네. 보통 집을 짓고 나가지고 허벌판 마당을 본 다음에 조경을 생각해요. 그 빈 도화지에 빨리 다 채워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돈도 많이 투입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 뽑습니다. 나무 뽑고 돌 들어다 치우고 막 주차장 막 뭐 다 바꾸고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죠? 조경은 그러니까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최대한 심플하게 진행을 해놓고 주변 이웃들 조경도 좀 구경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심어도 되고. 그런 게 생겼을 때 심을 수 있게 좀 여백을 좀 만들어 놔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여섯 번째, 준공입니다. 빅피처를 그릴 때 준공 단계에서는 어떤 걸 떠올려야 될까요? 이거 안 되면 집 못 들어간다. 아, 그렇죠. 준공 하는데 전 준공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준공 이름을요 좀 길게 쓰면요 사용 승인입니다. 아, 풀어서 말하면 사용 승인. 이 집을 써도 된다, 허가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준공이 안 된 경우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터지게 되냐면요. 준공이 안 된 집을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누군가 신고했을 때 벌금을 묻니다. 벌금 무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상 복구. 헐, 원상 복구라 하면 집을 다시 허물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요, 집을 비워야 돼요. 왜냐면은 집을 비운 상태에서 사용 허가를 내야 되니까. 사용하기 전 상태로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달리기 준비하잖아요. 시작을 안 했는데 먼저 자기가 한 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지. 다시 선 뒤로 가잖아요.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준공이 안 나는데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게 제일 골 때려요. 이삿짐 같은 거를 그럼 다시 불러야 되겠네. 그렇죠. 그것도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러면 물건들 다 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웃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벌금도 꽤 셉니다. 일곱 번째, AS입니다. AS가 또 중요하겠죠. 네. 전원주택은 제가 다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근데 저는 AS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AS 잘 된 업체를 고르는 게 물건을 살 때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공정률이 불량이 10%라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죠. 10개 중에 한 개인데 거의 그냥 불량 제품인 거죠. 그건.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AS가 안 들어가는 집이 제일 좋아요. AS 안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업체를 만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회사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AS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AS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질 않아요. 아, 자신 있다 이건가요? AS를 엄청 많이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 회사가 얼마 안 가서 망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뜯고 다시 하는 게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거를 여기저기 다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인데 꼭 봐야 될 포인트들을 잘 봐놔야 돼요.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뭔가요? 그걸 놓치게 되면은 2년, 3년 뒤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수, 두 번째 단열, 세 번째 외벽 크랙입니다. 방수 단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치명적인 결함. AS를 받을 때도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공법으로 시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다시 A 공법으로 시공을 하겠대요. 결사반대. 그쵸. A 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더 비싼 자재로 B 시공법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지. 그리고 뭐 크랙 간데 뭐 실리콘 쏴준다 절대 아닙니다. 아. 실리콘 총 하나 들고 와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실리콘이요,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치. 되게 사가가지고 되게 그렇고 벌어지는 경우도 진짜 많고. 2년 이내에 AS를 받으려면요, 그냥 다 뜯어가지고 제대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해주는 사람도 스트레스인데 나도 되게 스트레스잖아. 그쵸? 그치. 공사 끝났는데도 계속 공사하는 집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런 일은 아예 없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집 전체가 그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사는 내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이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휘둘리면 안 돼요. 빅픽처, 아까 처음에 저희가 7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핵심이 뭔지 딱 기억하면서 그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뭐 시공 잘못해가지고 집이 춥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집들 보면은 허가 문제 무조건 있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오늘은 집 짓기, 땅 구입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미리 이 과정을 알고 잘 따라가기만 하신다면 실패 없는 집 짓기 누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